일성신약이 옛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는 일성신약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제기한 4,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16일 기각했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1심 결과가 적절했다는 판단입니다. 이 소송은 건설 상사 사업을 하던 옛 삼성물산과 리조트 외식 패션 사업을 하던 제일모직이 지난 2015년 9월 합병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옛 제일모직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분 23.23%를 갖고 있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던 곳입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를 갖고 있던 핵심 계열사였습니다. 삼성은 2015년 5월 이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1대 0.35였습니다. 제일모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증권사들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지분 45.65%를 각각 보유한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이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곳입니다. 엘리엇은 삼성이 옛 삼성물산의 주가가 났던 시기 합병 비율을 결정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은 또 합병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2조 4천억 원에 달해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의 1.5배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도 최근에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제일모직과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병은 옛 삼성물산 지분 11.1%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삼성의 계획대로 실행됐습니다. 이 덕분에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고 제일모직 지분만 23.23%를 갖고 있던 이재용 회장은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 16.5%를 일거에 확보했습니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키운 셈입니다. 옛 삼성물산의 지분 2.11%를 보유하던 일성신약은 이 같은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2016년 2월 합병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또 주당 57,234원인 주식 매수 가격도 너무 낮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국민연금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국민연금의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옛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적정 합병 비율을 1대 0.46으로 계산했다며 삼성의 합병 비율인 1대 0.35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은 외부기관의 의결권 자문을 구했는데 이 기관은 합병 비율이 옛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도 합병 비율이 옛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배임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이 2015년 6월 부하 직원에게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홍완선 전 본부장이 내부 분석 자료까지 조작해가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찬성을 종용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홍완선 전 본부장도 문 전 장관의 지시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똑같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연금이 일성신약에 손해를 배상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더라도 이는 홍 전 본부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일 뿐이라며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주주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성신약의 항소로 시작된 2심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식 매수 가격 소송은 일성신약이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5부는 주식 매수 가격을 주당 57,234원으로 결정한 원심을 깨고 주당 66,602원으로 지난 2016년 5월 결정했습니다. 삼성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일성신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당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를 기각하며 일성신약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반면 합병무효 소송은 삼성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을 지난 2017년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한목적성이 있어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성신약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5월 소송을 포기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대이티비였습니다.